혹시나 간밤에도 잠 못 이루고 이른 새벽에 깨셨습니까? 다시 잠들려 노력했지만 끊임없는 걱정으로 힘드셨을 겁니다. 복잡한 생각에 결국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거나 이 불면증은 어쩔 수 없다고 여기십니까? 평생의 과제라 여기며 이미 단념하신 것은 아닙니까?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왔습니다. 오랜 불면과의 싸움에 마침표를 찍을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께서 이미 마그네슘 요법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특별한 요소를 더하면 그 효과가 무려 80% 이상 증대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마그네슘을 섭취하고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해 실망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놓치신 그 퍼즐 조각을 찾아드리려 합니다. 저는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로서 매일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분께서 공통적으로 수면 문제를 호소하십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 못 이룬다는 분들의 지친 모습을 보면 제 마음 또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약물보다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이용해 건강한 수면을 되찾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은 해법의 핵심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제가 마그네슘이 수면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해 설명드린 영상을 기억하시는지요? 해당 영상을 보신 많은 분께서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감사의 글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글들을 읽으며 저 또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들께서는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하는데도 깊은 잠을 자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수면 중 다리 경련으로 깨는 증상도 여전하다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간과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고심했고 마침내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마그네슘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우리 몸의 수면 체계를 정상화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완성할 마지막 비결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꿀이랍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혹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계시겠죠? 잠들기 전에 꿀을요? 꿀은 그저 달콤한 설탕 아닌가요? 하고요. 건강에 좋지 않을까, 살이 찌지는 않을까 걱정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걱정은 당연합니다. 저도 전문가로서 잠들기 전에 단 음식을 권해드리는 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꿀은 조금 특별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게 사용해온 자연의 선물 같은 거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뇌가 쉴 수 있도록 도와주죠. 제 설명을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마그네슘과 꿀이 어떻게 아기처럼 포근한 잠을 선물하는지 그 신비한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밤을 바꿔줄 소중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가 왜 편히 잠들지 못하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잠이 부족한 이유를 멜라토닌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잠드는 시간을 알려주는 고마운 수면 호르몬이니까요. 그래서 직접 멜라토닌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것은 드러난 현상에만 주목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증상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원인을 놓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을 때 시끄러운 경보 소리만 끄는 것과 같죠. 정말 중요한 건 멜라토닌 그 자체가 아니랍니다.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그 재료가 뭘까요? 바로 행복 호르몬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세로토닌이에요. 이 세로토닌이 편안한 잠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랍니다. 우리 뇌는 참 신기하게 움직여요. 낮에 따스한 햇볕을 듬뿍 받으며 기분 좋게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살짝 변신을 한답니다.
바로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으로 말이죠. 즉, 낮 동안 세로토닌을 충분히 만들어두지 않으면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인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대부분 햇볕을 보기 힘든 실내에서 하루를 보내시죠.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요. 일터나 집과 같은 공간에 종일 머무르다 해가 져야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계속되는 마음의 부담과 스마트폰의 푸른 빛에 자주 노출되는 것도 더해지죠. 이러니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기능이 거의 멈추게 되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모자라면 밤에 멜라토닌도 충분히 나올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잠들기 힘든 밤이 반복되는 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세로토닌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이 그 재료가 된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꼭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채워줘야만 해요. 고기나 생선, 달걀콩, 그리고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트립토판이 우리 뇌까지 가서 세로토닌으로 변하는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거든요. 우리 뇌에는 혈뇌장벽이라는 아주 깐깐한 문지기가 있답니다. 이 문지기가 아주 좁은 문을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 아미노산들이 그 문을 통과하려고 서로 경쟁을 한답니다. 안타깝게도 트립토판은 다른 아미노산보다 힘이 약해서 경쟁에서 자꾸 뒤처지곤 해요. 비유하자면 인기 많은 공연장에 들어가려는 상황과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힘이 약한 사람은 뒤로 밀려나기 마련이죠. 결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요.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을 드셔도 실제로 뇌에 도착하는 양은 아주 적어서 세로토닌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잠을 설쳤구나 하고 느껴지셨다면요. 지금 댓글에 이제 알겠어요 라고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있다는 따뜻한 신호가 될 거예요. 바로 이때 기적처럼 꿀이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꿀 한 스푼이 어떻게 이 힘든 경쟁을 도와 트립토판을 뇌로 보내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꿀 속에 있는 천연 포도당과 과당의 조화에 있어요.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꿀을 한 스푼 드셔보세요.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요. 아주 조금 오르는 건데요. 이때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려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이 인슐린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한답니다. 혈액 속 아미노산들에게 다정하게 속삭이죠. 얘들아, 지금은 뇌로 갈 시간이 아니란다. 대신 근육으로 가서 힘을 보태주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트립토판만 남기고 다른 아미노산들은 착하게 근육으로 향해요. 좁은 문을 막고 있던 경쟁자들이 모두 길을 비켜주는 셈이죠. 이제 트립토판은 소중한 손님처럼 환영받으며 아무런 방해 없이 편안하게 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뇌에 도착한 트립토판은 행복을 주는 세로토닌으로 풍성하게 바뀐답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깊어지면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으로 변신을 해요. 덕분에 우리는 포근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꿀 한 스푼이 이렇게 똑똑한 원리로 우리 몸에 수면 리듬을 되찾아 준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꿀의 좋은 점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꿀은 잠을 방해하는 또 다른 원인도 다독여준답니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진정시키는 역할인데요. 우리가 걱정이 많아지면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이 코티솔은 우리 몸을 깨워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을 설치게 만드는 친구이기도 하죠. 특히 새벽에 코티솔이 많아지면 잠에서 일찍 깨는 경우가 많아져요. 하지만 꿀 속의 착한 당분이 우리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원으로 저장된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거든요. 계속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만약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뇌가 에너지가 모자라네 하고 위기 신호를 보내 코티솔을 부르게 돼요. 결국 우리 몸이 잠에서 깨는 거죠. 자기 전 꿀 한 스푼은 밤새 뇌가 쓸 에너지를 간에 미리 가득 채워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뇌가 안심하고 에너지는 충분하구나. 이제 푹 쉬어도 되겠어.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랍니다. 어떠세요? 꿀이 참 기특하죠. 우리 몸을 위해 정말 좋은 일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마그네슘이 함께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무려 600가지가 넘는 중요한 일에 참여하는 꼭 필요한 친구예요. 특히 우리의 신경과 근육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뛰어나서 자연이 준 안정제라는 별명도 있답니다. 스트레스로 잔뜩 굳어있던 우리 몸의 긴장을 세우르르 풀어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흥분 전달 물질의 과다 분비를 억제합니다. 반면 뇌 안정에 기여하는 가바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하루 동안 활성화되었던 신체의 스위치를 휴식 상태로 전환하여 심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원활히 이완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수축하여 경련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쥐가 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야간에 종아리나 발에 자주 나타납니다. 수면 중 경련으로 고통스럽게 깨어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그네슘 결핍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원리가 설명됩니다. 꿀은 멜라토닌의 원료인 트립토판을 뇌에 공급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억제하여 신체가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전신의 신경과 근육 긴장을 완화하여 몸을 온전한 휴식 상태로 이끕니다. 즉 꿀은 정신을, 마그네슘은 육체를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인위적인 도움 없이 자연스럽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상 후에는 온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불면증 극복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공개적인 약속은 실천력을 높여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방식을 정확히 따르셔야 최상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황금 시간대를 지켜야 합니다. 꿀과 마그네슘을 섭취할 최적의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혹은 평소 취침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1시간 전입니다. 그 이유는 두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어 효능을 발휘하기까지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취침 직전에 섭취하면 소화 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수면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일찍 섭취하면 정작 잠자리에 들 때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취침 1시간 전이라는 황금 시간대를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좋은 꿀을 고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꿀이 그냥 단맛만 내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이야기는 오직 자연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생꿀에만 해당하는 말이랍니다. 가게에 가면 예쁜 병에 담긴 맑은 꿀이 보일 거예요. 참 많죠. 겉보기엔 깨끗하고 좋아 보여도 대부분은 열 처리를 거친 꿀이랍니다. 뜨거운 열로 한번 가공한 꿀인 거죠. 열을 가하면 꿀이 굳지 않아서 오래 보관하고 판매하기에는 편하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효소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우리 몸에 좋은 친구들이 거의 다 사라져요. 안타깝게도 말이죠. 이런 꿀은 설탕물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생꿀이에요. 생꿀은 열을 가하지 않아서 색이 조금 뿌옇고 추운 날에는 하얗게 굳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영양이 가득 살아있는 생꿀을 드셔야만 제가 말씀드린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꿀을 사실 땐 포장지를 잘 봐주세요. 생꿀이라고 쓰여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양봉 농가에서 직접 구하시면 더욱 안심이 된답니다. 드시는 양은 보통 쓰는 차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따뜻한 물 한 잔에 꿀을 잘 풀어서 천천히 마시면 참 좋아요.
찬물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의 소화를 조금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꼭 우리 몸과 비슷한 온도의 물에 타서 드세요. 세 번째는 좋은 마그네슘을 고르는 법이에요. 마그네슘도 종류가 참 많아서 고르기 어려우셨죠? 어떤 걸 먹어야 할지 고민되실 거예요. 보통 가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 산화 마그네슘인데요. 하지만 이 산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배가 아플 수도 있어서 편안한 잠을 위해서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숙면을 돕는 가장 좋은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랍니다. 이 형태는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함께 있어서 우리 몸이 아주 잘 받아들여요. 속도 편안하고요. 특히 글리신 성분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잠이 솔솔 오게 도와주니 정말 숙면을 위한 최고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죠. 어른의 경우 하루에 200에서 400mg 정도가 좋아요. 처음 드셔보시는 분이라면 우선 200mg으로 시작해보세요. 몸의 변화를 살피면서 천천히 조절하면 된답니다. 양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제 편안한 잠을 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혹은 잠들기 1시간 전쯤 생꿀 한 스푼을 준비해주세요. 따뜻한 물 한 잔에 꿀을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꿀물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에서 400mg 하나를 같이 드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밤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방법이랍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따르실 때 많은 분들이 쉽게 하는 실수가 몇 가지 있어요. 더 좋은 효과를 원하신다면 이 점들을 피해야 해요. 제가 4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들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세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바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이랍니다. 주무시기 직전에 급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꼭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셔주세요. 두 번째는 꿀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는 것이에요. 집에 있는 아무 꿀, 특히 가공된 꿀을 사용하시면 안 된답니다. 오히려 혈당만 높여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심하면 혈당 문제로 잠을 더 방해할 수도 있답니다. 반드시 천연 생꿀을 사용해야 해요. 이 점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실수는 마그네슘을 잘못 고르는 경우예요. 효과가 적은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고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는 안 맞나 봐 하고 실망하신다면 정말 속상할 거예요. 몸에 잘 흡수되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생활 습관을 돌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법의 약이 아니랍니다. 우리 몸이 가진 건강한 생체 시계를 되찾도록 돕는 좋은 친구 같은 거예요. 낮에 햇볕을 보지 않고 늦은 오후까지 커피를 3-4잔씩 마시면서 이것만 챙겨 드신다고 잠이 잘 오진 않아요. 편안한 잠은 하루 동안의 좋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선물이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사람마다 몸 상태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조절하는 팁을 드릴게요. 60세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드시고 속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요.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흡수도 잘 되고 속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잠 못 이루시는 어르신들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숙면 자체에는 글리시네이트가 가장 좋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당뇨가 있으시다면 꿀을 드시는 게 염려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꿀의 양을 반 티스푼으로 살짝 줄여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마그네슘 양은 조금 늘려서 300에서 400mg 정도로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드시기 전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야 해요. 혈당 변화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식은땀이 나는 갱년기 증상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여성분들의 경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잊지 않고 챙겨 드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
꿀도 한 티스푼씩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낮에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치는 남성분들이라면 마그네슘을 저녁에만 드시지 마세요. 아침 식사 후 한 번 잠들기 전 한 번 이렇게 2번에 걸쳐 나누어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그러면 온종일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데 힘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평소 운동을 즐기시거나 밤에 다리에 쥐가 잘 나는 분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께서는 하루에 드시는 마그네슘의 총량을 400mg까지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편안한 잠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이니 여러 번 보시면서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라요. 이 모든 노력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잠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바로잡아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고의 숙면을 위한 이상적인 하루 습관을 제안해 드릴게요. 이것까지 함께 지켜주신다면 꿀과 마그네슘의 좋은 효과가 더욱 커질 거예요.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커튼을 활짝 열어주세요. 아침에 햇살을 10분 이상 듬뿍 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뇌에 아침이야 세로토닌을 만들자라고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랍니다. 아침 식사로는 달걀이나 두부 그릭 요거트처럼 트립토판이 풍부한 단백질 위주로 챙겨 드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걸어보세요. 햇볕을 쬐는 것이 세로토닌 합성에 도움이 된답니다. 오후 2시가 넘으면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든 음료는 잠시 멀리 해주세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모두 빠져나가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남아있어 편안한 잠을 방해할 수 있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맞춰주시는 게 참 좋아요.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밤늦게 드시면 속이 불편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요. 저녁 8시쯤에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는 잠시 꺼두는 게 어떨까요? 화면의 푸른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몸을 풀어주며 명상을 해보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주는 거죠. 저녁 9시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보세요. 천이 잠시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솔솔 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비법, 따뜻한 꿀물 한 잔과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는 거예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침실을 가능한 한 어둡고 고요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후에 잠자리에 드는 거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드는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맞추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녁 9시나 10시가 꼭 정해진 규칙은 아니랍니다. 만약 평소 새벽 1시쯤 주무시는 분이라면 시간을 조절하시면 돼요. 그럴 땐 밤 12시쯤 꿀과 마그네슘을 드시는 것이 더 좋답니다. 핵심은 잠들기 꼭 1시간 전이라는 점,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잠 못 드는 괴로움을 잠시 잊게 하는 임시방편이 아니에요. 약에 기대지 않고 우리 몸이 가진 본래의 힘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죠. 스스로를 치유하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근본적인 방법이랍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주일 이상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세요. 분명 어느 날 아침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함과 함께 눈을 뜨실 거예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기분 좋게 잠에서 깨고 온몸에 생기가 넘치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 소중한 당신을 위해 시작해 보시길 바라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편안한 잠과 활기찬 아침을 되찾아 드리는 작은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변의 잠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중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따뜻한 마음과 함께 선물해 보세요. 그분의 하루를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댓글로 오늘 밤은 푹 잘 거예요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들이 모여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편안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꾸준히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된답니다. 한 달, 두 달 후에 꼭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기분 좋은 변화, 소식을 들려주시길 바라요. 힘겨운 밤을 이겨내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늘 이곳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